2023년 6월 모의평가 언어와 매체 영역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중세국어 문법부터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세국어 문법 중에서도 관형격 조사랑 부사격 조사를 묻고 있는데요. 각각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가 쓰이는 어떤 의문 환경과 그리고 관형격 조사의 경우에는 의미상 주어에 쓰이는 관형격 조사의 특징에 대해서도 같이 나와 있네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이 처음 출제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밑에다가 유사문항을 제시해 두었는데요. 선생님이 본 유사문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도 사실 이미 다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라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 기출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지문을 살펴보면 A 부분부터 볼게요. 나의 살던 고향은 내가 살던 고향과 같은 의미로 나의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살던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는 특이한 구조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노래 중에 나의 살던 고향은 뭐 꽃피는 산골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의가 들어갈 자리에 가가 들어가야 좀 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상 주어입니다. 나는. 근데 이제 그 의미상 주어적인 용법으로 관형격 조사가 주격 조사가 들어갈 자리에 관형격 조사가 들어가서 주격 조사처럼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장의 구조는 현대 국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세 국어에서도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분부터 볼까요? 성인의 가르치신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성인의 가르치신 법이라는 뜻이지만 의 자리에 주격조사 이가 들어가야 좀 더 자연스럽죠.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관형격 조사가 주격 조사처럼 활용된 의미상 주어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하고 있지만 후행하는 용언인 가라치샨의 의미상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는 중세국어 관형격 조사 결합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왜 예외인지 볼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본인데 기본적인 원칙은 관형격 조사의 경우 평칭의 유정체언의 경우에는 모음조에 따라의 의가 무정체언 또는 존칭의 유정체언에는 시옷이 결합하는 원칙이 있는데 지금 성인의 경우에는 존칭의 유정체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의가 아니라 의는 유정체언에 들어가는 거니까 존칭에 해당하는 성인 뒤에는 시옷이 들어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시옷이 아니라 의가 들어가서 예외적인 결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A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모음조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 중세국어에서 목적격 조사라든가 부사격 조사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 관형격 조사의 의와 같은 경우에도 이 모음조화에 따라서 각각의 형태가 하나씩 선택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모음조화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아는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현상을 모음조화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양성모음은 오와 아에 해당합니다. 가볍고 명랑하고 밝은 느낌이 드는 모음을 얘기한다면 음성모음은 우와 어를 이야기하죠. 무겁고 조금 어둡고 좀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모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즉 우리가 격조사다 보니까 바로 앞에 선행하는 체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선행 체언이 예를 들어 양성 모음으로 그 끄듬절이 양성 모음이라면 관형격 조사의 경우에는 이 앞쪽에 있는 애가 선택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선행 체언이 음성 모음이라면 그 관형격 조사 의가 선택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체언이 어떤 모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행체언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다 그러면 양성의 성격을 가진 관형격 조사가 그리고 음성
모음을 선행체언이 갖고 있었다면 음성의 성격을 가진 관용격 조사 의가 결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거는 부사격 조사도 그렇고요. 목적격 조사도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이따 유사문항에서 확인을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서는 부사격 조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줄쳐둔 부분 볼게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는 그 결합하는 똑같네요. 이 선행체언의 끄듬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음 조화에 따라서 에와 에가 쓰입니다. 딱 보셔도 알겠지만 이 에가 양성이죠. 양성의 성격을 가진 부사격 조사라면 뒤에 있는 애는 음성의 성격을 가진 부사격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종애라는 단어를 보시면 예시를 보면 이 종의 요가 양성 모음이잖아요. 그러면 양성의 성격을 가진 애가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물 요거는 음성 모음이죠. 그래서 음성의 성격을 가진 애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까 선생님이 양성 모음은 오와 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지금 나종의 종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요가 쓰였지 않습니까? 반모음 플러스 오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양성 모음에 해당하는 오가 이 나종의 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와 옛날에는 음성 모음이 훨씬 많았는데요. 이 우에 가깝지 않습니까? 의가. 그래서 이것도 음성 모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사격 조사 에와 에는 이 앞에 있는 양성의 성격을 가진 양성 모음의 성격을 가진 부사격 조사는 아가 들어가 있고요. 음성 모음 이제 음성 모음에 따라서 선택되는 뒤에 있는 이 세모친 에는 어가 음성 모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에는 양성의 성격을 가진 부사격 조사 양성 모음 그리고 뒤에 있는 에는 음성 모음을 가진 부사격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사격 조사는 요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옆에 문단 보시면 끄듬절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는 경우 그러니까 선행체언의 끄듬절 이야기인데요. 선행체언이 예를 들어 뉘예처럼 보세요. 뉘는 이제 끄듬절이 이렇게 뉘로 끝났잖아요. 이 모음 2로 끝났죠. 반모음 2로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가 예가 선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여기 예입니다. 예. 얘가 쓰일 위치에 부사격 조사인 의가 쓰이는 경우에도 있다. 자, 지금 보세요. 관형격 조사 유정체언, 평칭의 유정체언 뒤에 쓰이는 의와는 다릅니다. 관형격 조사가 부사격 조사로도 쓰인 것이 아니라 부사격 조사에 의가 있는 거지 관형격 조사가 부사격 조사의 용법을 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부사격 조사에 의가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특수한 체언들에서만 사용된다고 하죠. 예를 들어 저녁이라고 저녁이란 뜻을 갖고 있는 나조의 경우에는 자 여기 보세요. 오가 양성 모음입니다. 그러면 이 양성 모음을 갖고 있는 부사격 조사 에가 선택이 되고요. 밑을 보시면 여러분 이 이는 중성 모음입니다. 옛날에는 이를 중성 모음으로 봤어요. 이 중성 모음은 굳이 선택하자면 음성 모음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밑의 경우에는 의와 같은 그 음성 모음을 가진 부사격 조사와 결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선행체언의 중성 모음 2로 끝난 경우에는 이렇게 굳이 결합을 한다면 음성 모음을 가진 부사격 조사와 결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단. 중세국어의 부사격 조사 가운데 관형격 조사가 그 구성 성분으로 분석되는 독특한 경우도 있다.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부사격 조사입니다. 일단 부사격 조사예요. 밑에 제시되어 있는 그애와 시옷기. 자, 요 두 개가 원래는 부사격 조사예요. 그래서 이게 그애의 경우에는 애게가 현대국어의 애게로 연속성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옷기의 경우에는 깨로 이제 현대국어로 이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애 있죠. 여기 보시면 관형격 조사 에와 시옷이 사실 이 앞쪽에 있었던 이 관형격 조사와 같은 성격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애와 시옷기는 부사격 조사인데 그 부사격 조사의 구성 성분 안에 있는
애와 시옷이 각각 관형격 조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관형격 조사에 그 애가 결합된 형태이고 또 시옷기 역시 관형격 조사 시옷에 기가 결합된 부사격 조사이다. 그래서 남의 그애라는 단어를 보면 남이라는 단어는 평칭의 유전명사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애가 평소에 쓰이던 대로 애그애가 붙었다면 어마님기라는 단어를 보시면 어머님은 존칭의 대상이기 때문에 존칭의 유전명사 뒤에 쓰였던 관형격 조사 시옷과 부사격 조사의 결합 기, 그래서 시옷기가 하나의 부사격 조사가 되면서 어마님기가 됐다.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 안에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 애와 시옷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밑에 문제로 내려갈게요. 자, 6월 모의평가 35번 문항 분석하겠습니다. 답은 3번인데요. 이제 3번을 봤더니 디귿은 현대국어의 전역의로 해석되어 관형격 조사의 쓰임이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의가 관형격 조사로 쓰였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지금 위에 보시면 나조해가 여기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부사격 조사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의 경우에는 선행체연의 끝 음절이 양성모음일 때, 두 번째에는 선행체연의 끝 음절이 음성모음일 때, 그리고 세 번째 얘는 끝음절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끝났을 때 선택이 되고, 특수 체연들 뒤에서는 애와 의가 선택되면서 그 예시로 이제 전역이라는 뜻의 나조가 제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조의 경우에 이 전역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부사격 조사가 쓰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사격 조사 관형격 조사의 의가 부사격 조사로도 쓰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사격 조사입니다. 우연하게 형태가 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부사격 조사, 장소나 시간을 의미하는 부사격 조사는 현대국어의 애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조해의 경우, 지금 이 단어의 경우 이 애는 관형격 조사 의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부사격 조사 의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윗글의 내용에 따라 의는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전역 애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정답을 달아놨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크게 틀린 것이 아니라 다 맞는 내용이라서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6번 문항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A, B, C, D, E까지 5개의 문장이 나왔는데 해당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일단 5번이 적절한 내용입니다. 왜 적절한지 한번 볼게요. 자, 2번 공자의가 기티신의 의미상 주어이고 의는 예외적 결합이군. 자, 일단은 자, 공자의의 공자가 우리가 높임, 존칭의 대상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여기 사실 시옷에 관형격 조사가 들어가야 하죠. 그런데 해석을 해보니 공자의 기티신 그러리라 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이거 해석하면 공자가 남기신 글이다가 더 자연스럽죠. 그렇다면 공자가 남기신 글이다. 그렇다면 이 의는 관형격 조사가 의미상 주어로서 해석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공자의는 기티신의 의미상 주어가 맞기 때문에 애의 시옷이 들어갈 수 있는데 공자는 존칭의 유정체언이기 때문에 의보다는 시옷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그렇다면 5번의 설명 다시 볼게요. 자, 기티신의 의미상 주어 맞고 그리고 의는 예외적 결합이 맞겠죠. 왜? 존칭의 유정체언 뒤에는 시옷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데 시옷이 들어갈 자리에 지금 예외적으로 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4번도 같이 볼게요. 자, 이 사람애가 있는 이 사람애가 있난의 의미상 주어이고 애는 예외적 결합이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의 있는 방면을 자, 이것도 역시 보시면 이 사람의가 이제 의미상 주어 맞네요. 이 사람이
줬다라는 이렇게 해석을 보면 의미상 주어적인 용법으로 쓰였죠. 그렇다면 지금 이 관용격 조사 에가 의미상 주어의 주격 용법으로 쓰였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평칭의 유정체언이기 때문에 예외적 결합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외적 결합은 아니고 적절하게 제대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관용격 조사에도 지금 이제 그 선행체언의 끄듬절이 양성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적절하게 에도 선택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건 예외적 결합으로 볼 수가 없겠죠. 대신 관용격 조사가 의미상 주어의 주격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C를 보시면 세계의 일을 보시어, 즉 세계 일할 보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용격 조사가 관용격 조사로서 제대로 사용이 됐고요. 세계는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예외적 결합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외적 결합도 아니죠. 왜냐하면 세계가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무정명사에 쓰이는 관용격 조사 시옷이 제대로 쓰여서 예외적 결합으로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B를 보시면 남의 말 들어서 알시라. 자, 해석을 해보면 남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자, 남과 말 사이에 관용격 조사 에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의미상 주어 용법으로 쓰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남이 평칭의 유정체언이고 양성모음이기 때문에 양성의 관용격 조사 에가 적절하게 쓰였습니다. 따라서 예외적 결합도 아니고요. 자, 봤더니 남이 유정명사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끄듬절 모음이 아니요. 음성이 아니라 양성 모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래야는 양성 모음이기 때문이죠. 양성 모음이라서 양성 모음을 가진 관용격 조사 에가 결합이 되었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숲을의, 역시 이 시옷도 관용격 조사로 쓰인 게 맞네요. 의미상 주어용법 아닙니다. 숲을의 신령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시옷의 앞에 쓰인 숲을이 무정명사죠. 무정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시옷이 자연스럽게 쓰였다고 보셔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1번을 보시면 신령이 존칭의 유정명사이므로 신령이랑 관련 없어요. 그게 아니라 숲을이 무정명사이므로 적절하게 그 관용격 조사 시옷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거고요. 이제 의미상 주어를 찾아낸 다음에 관용격 조사 시옷과의 의가 평칭의 유정체언 뒤에 쓰였느냐 아니면 존칭의 유정체언 또는 무정명사 뒤에 쓰였느냐 그것만 구분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풀었던 35번 문제와 관련된 유사 문항으로 선생님이 2023년 3월 모의평가 문제 가져왔어요. 방금 풀었던 내용이랑 관련된 선지는 1번, 그리고 2번, 5번입니다. 자, 일단 1, 2번부터 살펴보시면 태자의, 중생의 이렇게 나와 있죠. 관용격 조사의 쓰임인데요. 자, 태자는 딱 봐도 왕의 아들이니까 존칭의 유정체언이잖아요. 그래서 시옷이 쓰였다. 적절하게 쓰였을 거고요. 중생 같은 경우에는 평칭의 유정체언이기 때문에 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이 중생의 생자가 아마 우리가 현대국어에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양성모음이죠. 그래서 양성의 유정체언에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고 지금 관용격 조사가 평칭의 유정체언 뒤에 쓰였느냐 아니면 존칭의 유정체언 뒤에 쓰였느냐에 따라서 의와 시옷이 어떻게 달리 선택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보세요. 태자의 관용격 조사 시옷은 태자가 존칭의 유정명사이므로 선택되었고 중생의 에는 관용격 조사 에가 이 중생이 평칭이기 때문에 선택이 되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격 조사는 약간 의미상으로 선행체언이 유정명사냐, 평칭의 유정명사냐, 혹은 존칭의 유정명사냐, 그리고 무정명사냐까지 고민을 해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번거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도 꼭 잘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부사격 조사와 관련해서 2번과 5번을 같이 볼게요. 자, 기본적인 부사격 조사는 이렇게 3개입니다. 자, 이렇게 3개에 해당하는 부사격 조사는 기본적으로 앞체언의 끄듬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 모음 조화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데요. 자, 곁티와 도계를 보세요. 이거의 기본형이 이거고요. 그리고 얘의 기본형이 얘입니다. 그렇다면 곁 같은 경우에는
음성 모음이 쓰여야 하고 독 같은 경우에는 양성 모음이 쓰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곁은 양성 모음이 아닌 음성 모음이 쓰인 의가 결합하면서 겨, 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독 같은 경우에는 양성 모음이 쓰였기 때문에 양성 모음이 쓰인 부사격 조사가 결합이 되면 도, 개가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체언의 끄듬절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 거지 체언의 끝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선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서 그 발알의 그릇에도 보시면 발알도 여기 제가 원형을 써뒀는데요. 발알에 나를 보시면 양성 모음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릇에는 릇 여기에 음성 모음이 쓰였죠. 그렇다면 발알에다가 양성의 부사격 조사 에 그리고 그릇에는 음성의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을 하면서 발알의 그릇새가 될 거란 이야기죠. 따라서 위에 있는 곁이 독에나 아래쪽에 있는 발알의 그릇에는 전부 다 선행체언의 끄듬절 모음의 모음 조화에 따라서 부사격 조사가 선택된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이 문제에서는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양성모음, 음성모음, 선행체언의 그 모음 조화에 따라서 선택되는 거는 목적격 조사도 그런데요. 목적격 조사가 알, 을이 있어요. 물론 랄를도 있지만. 자, 그런데 똑같습니다. 선행음절의 끄듬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알이 선택되고요. 음성 모음이면 을이 선택될 거거든요. 그런데 마삼이라는 마음이란 뜻이죠. 요 글자는 양성 모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양성 모음을 가진 목적격 조사 알이 선택될 거고요. 그리고 뜻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가 음성 모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음성 모음을 가진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을 해서 뜨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보시면 체언의 끝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목적격 조사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알, 을, 즉 선행음절, 체언의 끄듬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 결합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격조사는 대부분 다 알 것 같은데요. 주격조사는 기본적으로 의문환경에 따라서 3개가 선택이 되죠. 자, 이거야말로 선행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받침이 그 이로 이제 연음이 되면서 발음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짝대기 이 주격조사 짝대기 이가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 음절이 이 모음을 제외한 모음으로 끝날 때 주격조사 이가 짝대기 이가 결합을 하죠. 그리고 만약 앞 선행체언이 짝대기 이로 끝나게 되면 주격조사는 제로 형태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의 경우에는 뭐뭐한 바가 뭐뭐하는 것이 바라는 의존명사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가 이제 그 뒤에 짝대기 이를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바람 같은 경우에는 자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가 결합을 하면서 받침에 있는 미음이 다음 형식 조성의 자리로 연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어쨌든 모음 조화가 선행체언의 끄듬절 모음이 갖고 있는 그 모음의 성격에 따라서 모음 조화에 따라 부사격 조사라거나 목적격 조사라거나 관용격 조사가 선택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37번 문항입니다. 37번 문항에 대해서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37번 문항은 이제 다소 여러 가지 문법 표현과 문법 요소들을 다 같이 충족시키는 문장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꼼꼼하게 그동안 좀 얼기설기 알고 있었던 문법 지식들을 하나로 좀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좋은 문항이라고 생각하시고 틀린 친구들도 다시 한번 분석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답은 2번인데요. 자, 현재 시제만 쓰여야 하고 서술어 자릿수가 2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2번이.
자, 그러면 일단은 현재 시제가 쓰였는가 봤더니 사시는지요. 자, 우리가 동사를 서술어로 가진 단어가 이제 는 또는 니은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쓰이면 그럼 이건 현재 시제를 나타내죠. 형용사의 경우에는 기본형 자체가 현재 시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지만 동사의 경우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 니은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먹다 라는 기본형에 먹는다 라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결합이 되어야만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살다 라는 기본형에 사시는지요 라는 지금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들어갔다면 요거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살다 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살다라는 단어가 지금 선생님께서 여전히 학교 근처에 거주하고 계시나요?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주하다 라는 의미는 누가 어디에 살다, 즉 부사어와 주어가 같이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에 비해 1번에 있는 잘한다의 경우에는 무엇이 잘하다 라는 한 자리 서술어이기 때문에 일단 자릿수 조건에서 맞지 않고요. 그리고 잘한다의 경우에는 잘하다 라는 간에 현재 시제 선어어미 니은과 그리고 종결어미 다가 결합하면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것은 맞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억 1번의 경우에는 현재 시제는 충족하지만 서술어 자릿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을 보시면 산중에 있으므로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니은은 현재 시제와 아는 문장이 부사어로 기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산중에 있으므로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합니다. 자, 앞에 있는 문장과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지금 이어진 문장의 구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음으로는 종속적 연결어미이면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의미 관계가 약간 원인과 결과 같은 어떤 의미 관계를 띠고 있죠. 따라서 이건 아주 정확하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임과 동시에 조용합니다 라는 형용사는 현재 시제가 맞습니다. 따라서 부사 안긴 문장이 존재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장을 이제 C에서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구나. 현재 시제는 충족했지만 안긴 문장이 부사어로 쓰인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3번도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4번을 보시면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로 마음 먹었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 오늘부터 무엇 하기로 마음 먹었니? 라는 문장 안에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 라는 명사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또는 기에 의해서 형립을 하는데 지금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 들어와 있으니까 틀린 답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음 먹었니? 자,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죠. 그래서 역시 현재 시대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번도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그리고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책에 곰팡이가 슬었어. 자, 이 문장은 딱 보자마자 관형절이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책 앞에 있는 여기 받은, 책 앞에 받은의 이 은이 관형사형 어미잖아요. 그러면 오래전 지금 책에 곰팡이가 슬었어.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에요? 이 책이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이 지금 관형절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장은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기 때문에 C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서술어 자릿수가 두 자리인가 하고 봤더니 슬다라는 단어는 무엇에 슬다 라는 두 자리 서술어는 맞는 것 같아요. 무엇에 슬다. 책에 곰팡이가 슬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생각해 보면 아마 요건 두 자리 서술어는 충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부사어가 아니라 관형절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역시 답이 될 수 없겠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좀 꼼꼼하게
아는 문장의 성립 형태, 그러니까 아는 문장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명사절이다. 그럼 명사형 어미가 결합을 하죠. 관형절이다. 그럼 관형사형 어미 은는을던이 결합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조금 살펴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유사문항을 볼 텐데요. 선생님이 지금 안긴 문장, 아는 문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서술어 자릿수에 관련된 문제를 2022년 수능 문제, 그리고 2022년 3월 서울 모의평가 문제를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제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문제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8번 문항입니다. 자음군 단수나 된소리대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각각 어떻게 적용됐는지 보면 되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워낙 많이 출제가 되었더래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답은 4번이에요. 흑빛이 먼저 어떤 음운 변동을 겪는가 하고 봤더니, 자, 리을 기억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받침에서 두 개의 자음이 한 번에 발음할 수 없습니다. 뒤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을 기억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탈락의 음운 변동, 즉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면 대표 자음인 기억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흑빛의 치읓 받침이 이제 디귿으로 교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탈락 현상 한 번, 교체 현상 한 번 이렇게 일어났죠. 자, 그리고 이제 된 소리 대기를 살펴보시면, 자,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파열음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 뒤에 비읍이 된소리 대기를 겪게 되겠죠. 그래서 흑빛에는 자음군 단수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가 전부 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쑥대밭을 보시면 쑥대밭,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말에서 이제 선행 음절의 그 받침이 파열음, 비읍, 디귿, 기역이면 비읍, 디귿, 기역 뒤에 오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쑥대밭의 대의 디귿이 된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기역 뒤에서 된소리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쑥대가 된 다음 받침에서 발음되지 못하는 티읕을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디귿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쑥대밭에는 된소리 대기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 규칙들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유사 문항으로 비슷한 문제를 많이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음운의 변동은 음운 변동의 횟수나 혹은 음운 변동이 뭐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번에 제시된 문제는 순서를 묻는 것도 아니고 횟수를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음운 변동이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좀 이렇게 꼼꼼하게 훑어보는 연습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어려운 10월 모의평가 그리고 2022년 9월 평가원 모고까지 제가 넣어놨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39번 문항은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혼자 풀 수 있을 문제라서 건너뛰고요. 43번 문항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매년 출제가 되고 있지만 높임 표현도 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좀 특이하게 매체에 해당하는 지문에다가 이제 문제를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E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은 어떤 방식으로 그 높임법이 실현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데 그동안 계속 그렇게 물어왔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찾아온 2023년 3월, 이제 3월에 서울 모의평가 문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객체 높임, 특히나 이 객체 높임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는데 객체 높임의 경우에 특수 어휘에 의해서 실현이 되죠. 중세 국어와는 다르게. 그리고 현대 국어의 경우에 이제 이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는 이 맨 마지막 종결 어미에 의해서 상대 높임이 전부 다 표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주체 높임의 경우에는 보통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나 혹은 높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격 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체 높임의 정도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는 사실 좀 쉬워요.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자, 5번입니다. 2가 지금
말씀을 사용하여 화자인 여행가의 말을 높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말씀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화자가 자기 자신의 말을 낮추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높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문을 보시면 이를 볼게요. 자, 앞에서 아이고, 오타가 있네. 말씀드린입니다.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그렇다면 여기서의 말씀은 여행가가 자기의 말을 낮추는 표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해석을 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나머지 내용들을 어떤 문법적인 내용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해보라고 선생님이 이제 해설을 해 두었는데요. 그래서 5번의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라는 경우에는 높임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겠지만, 지금 현재 그 지문에서는 여행가가 자기가 앞서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낮춰서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높임 표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잠깐 보시면, 종결음이 비읍 니다를 사용하여 방송을 듣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청자를 높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모든 종결어미에는 여러분 상대 높임 표현이 실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읍 니다의 경우에는 아주 높임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높임의 표현이 사용된 건데, 지금 A의 문장을 보면 매주 수요일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과 함께를 시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가장 높이는 표현이 사용되었죠. 자, 그래서 1번은 그 상대 높임에서도 비읍니다가 쓰였기 때문에 가장 높이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소의 모시다는 당연히 객체 높임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B를 봤더니, 자, 오늘도 여행가 안땡땡님을 모셨습니다. 자, 모시다, 이 객체 높임에 사용되는 특수어인데 누구를 높여요? 그 문장에 사용된 객체를 높입니다. 객체는 그 문장의 부사어나 목적어가 객체죠. 그런데 여행가 안땡땡님, 이분이 지금 문장의 객체로 쓰였기 때문에 모시다라는 단어는 여행가 안땡땡을 높이기 위해서 쓰인 게 맞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자, C,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자, 여러분, C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여권 선택의 주체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나볼게요. 자, 그 해당 문장의 주체가 청자여야 합니다. C. 우선 모바일 여권과 종이 여권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자, 여권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자, 하시어서, 요게 지금 줄여둔 말인데, 시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입니다. 그런데 여권을 선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듣고 있는 청자겠죠. 따라서 청자를 높이는, 즉 문장의 주체인 청자를 높이는 표현으로서 사용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여권 선택의 주체인 청자를 높인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고요. 자, 4번 있으시다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D를 봤더니 실시간 댓글로 6789님께서 스탬프 여행의 주의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시답니다. 있으시답니다. 자, 있으시다, 있다의 높임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있으시다를 사용해서 궁금증이 있는 주체인 궁금증이 궁금증은 6789님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789님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있으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궁금증을 높이는 표현인데, 그 궁금증은 6789님이죠. 따라서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우리가 조금 높임 표현에서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좀 더 공부하시라고 2023년 3월 모의평가에 해당하는 높임 표현도 같이 문제를 가져왔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 총평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은 37번 문제처럼 여러 가지 문법 요소를 조합해서 푸는 문제를 좀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좀 나중에라도 좀 모아서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또 쉽게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시된 문장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왜 현재 시제지? 이게 왜 서술어 자릿수가 2자리지? 혹은 3자리지? 그리고 이게 왜 부사절을 안고 있지? 절을 형성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중세국어 문제의 경우에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격조사라는 것이 중세국어에는 이 모음조어에 따라서 선택되는 조사의 종류들이 달랐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뭔지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푸는데 수월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아까 풀지는 않았지만 담화 표현에서 지시어 문제 요건 해마다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 문제에서 확인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푸는 문제라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운 변동 문제의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엔 된소리 대기,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수나, 그러니까 각각 3개가 다 일어났느냐 혹은 2개만 일어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일단은 꼼꼼하게 음운 변동의 과정을 다 한번 살펴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게 뭐 음운 변동의 횟수가 몇 번인지, 그리고 또 음운 변동의 과정이 예를 들어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기 전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선행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문제가 아주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잘 조합이 돼서 출제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6월이니까요. 틀리는 문제를 중심으로 부족한, 내가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문법 그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꼼꼼하게 하나하나 그 구멍난 구물을 메워나가듯이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